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긴장되네요. 아까 리허설 할 때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저 사업과 박사과정 박영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까 사회자분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사실 그 대학원생으로 성공을 한 것보다도 사실은 방송으로 성공한 것도 아니긴 해요. 사실은 뭐 영상 2번 나온 거니까. 근데 이제 저한테는 사실 되게 소중한 경험이기도 했고 또 좀 뭐랄까 예상 외로 좀 조회수가 많이 나와가지고 좀 저 나름대로 약간 이건 성공 나한테는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마음가짐을 먹고 있습니다. 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사업과 대학원생의 뜻밖의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할 텐데요. 이게 좀 의아하실 좀 왜 뜻밖의 성공이지? 아마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제가 그 대학원생으로 성공한 게 아니고 그 뜻밖의 그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좀 예상 외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조회수를 받아서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뜻밖의 성공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어떤 지인분께서는 약간 그 강연 그 광고 붙어 있는 거 보고서 화가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업과 대학원생은 성공하면 안 되는 거냐? 예? 그래서 뜻밖의 성공이냐? 했는데 강연자가 적은 걸 보고서 영준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이해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던 비화도 있습니다. 여튼 강의를 그럼 진행을 할 텐데요. 일단은 아까 사회자분께서 저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셨지만 제 소개를 제가 제 입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 순서를 좀 보면은 강연자 소개랑 이제 제가 원래 계획을 하고 있던 바라는 성공, 저는 뭘 바라고 있었을까? 나는 사실 저도 이제 뭐 사실 성공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다 각자 계신 분야에서 좀 뜻을 이루고 싶은 것도 있을 텐데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있었거든요. 그런 게 무엇이 있었나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이 이제 뜻밖의 성공. 내가 이제 이런 바라는 성공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길목에서 제가 이제 예기치 못한 성공을 좀 민망하긴 하네요. 자꾸 성공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개인데 하나는 이제 제가 사업과 대학원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 예상치 못하게 조회수가 높게 나온 거 그 얘기를 좀 한번 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이거 여파로 이제 어떻게 펭수랑 연결이 돼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그때 이제 뭐 경험담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면은 참고로 이거 그림은 챗GPT에서 만들어달라고 한 건데 딱 보시면 아시겠죠? 보면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아무것도 안 맞아요. 이거 이상한 한자가 막 있어가지고 하여튼 챗GPT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강연자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20년에 입학을 했어요. 석사 과정에 입학을 했고 저는 이제 코스웍을 마치고서 이제 한 2년 정도 뭐 이렇게 중학교에서 뭐 일을 했는데 뭐 전업자로 이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아무튼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약간 제가 좀 지쳤나 봐요. 그래서 공부에 열심을 못 냈다. 그래서 좀 졸업을 늦게 했다. 이 얘기를 하려고 강연자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24년 2학기 때 박사과정에 입학을 해서 지금 2기다. 지금 2기째 다니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한국사 고려시대사 전공하고 있는 역사연구자 지망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학술로 졸업을 해가지고 학예 논문이 지금 리스에 올라와 있고 그거를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저기 한국중세사연구라고 하는 학술지에다가 올해 초에 게재를 했습니다. 사실 강연자 소개만 딱 들었을 때는 제가 사실 뭐 여러분하고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다들 다 각자 열심히 공부하시고 저도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약간 저분은 왜 제 성공 특강에 나오셨을까 이런 의아함을 가질 수 있겠다.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유튜브 때문에 나오게 됐다. 이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연자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이제 나온 유튜브 썸네일이에요. 제가 좀 자랑할 게 별로 없어서 40조회수에다가 빨간별을 해놨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펭수랑 촬영한 건데 이거 참 저 연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연구실에 오고 싶으시면은 연구실 문 두드리시고 박영준 학생 어딨냐? 그럼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강연자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뭘 바랐을까? 역사연구자로 성장하기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저는 역사연구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또 자라나기 위해서 이제 대학을 왔는데 그럼 이분이 대체 바라는 성공은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역사연구자가 하는 일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역사연구자가 하는 일은 사실은 좀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사료 읽고 해석하기 그리고 연구소의 논문 독해 아마 이 특이한 점은 저 사료 읽고 해석하기일 것 같습니다. 이 사료가 되게 역사학에 되게 그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역사 연구 핵심이라고 적어놨죠. 저걸 가지고 사실은 뭐 논문도 쓰고 연구도 하고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연구서 논문 독해는 뭐 배경 지식을 쌓고 이제 사료를 더 잘 읽고 독해하기 위한 나만의 이제 뭐 배경 지식을 기르는 일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본인만의 연구 시각과 연구 관점을 개발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튼 뭐 제가 이제 그래서 이 사료를 읽는 것과 연구서 논문 독해를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지적인 어떤 폭을 넓혀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려면은 자연스럽게 외국어라고 하는 것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왼쪽에 영어고 이게 일본어고 이게 중국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사학과에 오시면 아마 이 세 언어에 대한 이게 능통하게 구사하지 못하더라도 아마 독해 정도까지 가능한 수준이 돼야 꼭 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 되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도 잘 못하는데 일본어도 잘 못 읽고요, 영어도 잘 못 읽고 중국어는 거의 못 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열심히 읽어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좀 쉽지 않아요. 여튼 뭐 그런 역사고 성공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필요하고요. 사실 이것도 학문 분과마다 다르긴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장하기가 이제 세미나 스터디가 있는데 좀 제가 얼굴을 못 가렸어요. 죄송해요. 나오신 분들 미안합니다. 하여튼 세미나 스터디가 사실 되게 지금 놀고 있는 것 같잖아요. 사실은 보고 계시면 사진을 보시면 다 기분 좋고 그래가지고 놀고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치열한 토론 후에 이제 쉬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제 회포를 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제가 굳이 왜 써놨냐면은 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세미나랑 스터디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여러분들 세미나하고 스터디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이게 혼자서 못하는 생각을 이 사람들이 다 알려주거든요. 나는 A밖에 말 못하는데 저 사람은 A 플러스까지 말해주고 그 사람들은 뭐 완전 다른 관점으로 B까지 말해주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는 자기 객관화의 또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이라서 매우 중요한 작업 같다. 그리고 이제 제 관심사. 그럼 나는 이 사람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나? 저는 이제 그 고려시대 군사사라고 하는 매우 아마 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군사사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막 적어놨는데 뭐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되시죠?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고려시대 지배층의 군사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쟁 전투를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할 때 어떤 지적과 물적 원리적인 자원이 있었을까가 저의 관심사인데 여러분들은 아마 관심 없으시겠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사학도에게 성공이란 무엇일까? 방금 이제 아까가 역사학도가 한 일이고 저한테는 이제 사실 역사 연구를 평생 하며 사는 삶이 저한테는 성공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성공 기준은 여러 가지겠지만, 근데 이제 이 평생 하며 살기 위해서 뭘 가지고 있어야 될까? 어떤 게 있어야 될까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제 학문적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문적 역량은 사실 뭐 꼭 환산은 안 되지만은 연구 성과 생산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 지금 현대 한국 학계에서는 좀 중요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산력이라고 하면은 이제 좋은 연구를 얼마만큼 생산하느냐 이게 관건일 텐데요. 제가 존경하는 그 교수님의 그 논저 목록을 데이터베이스에서 뽑아봤는데 사실 지금 끝이 없어요. 60개까지 있거든요. 22개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한 분이 60개 논문을 독자적으로 쓰신 겁니다. 이 정도 돼야 이제 평생 이제 학문을 지속할 수 있는 연구 역량이다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볼 때마다 항상 좀 좌절감을 느끼고 어떻게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되지만 뭐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그래서 이게 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경제적 역량 사실 되게 엄청 이제 뭐 아마 다들 공감하실 수 있는 건데 사실 공부라는 걸 하려면은 여러분들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으려면은 그 일을 좀 하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면서 돈을 벌면 참 좋겠지만은 공부해서 돈을 또 받기가 또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어디 학교에 취직해서 교수가 되거나 혹은 이런 어떤 전문 연구기관에 취업을 하거나 혹은 이거는 이제 한국연구재단에서 진행하는 연구 사업인데 이런 사업에 참가해서 연구비를 수령하는 그런 방식으로 경제적인 역량 같은 것들을 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뭐 이런 연구비 사업에서 지원을 해볼 터이고 저런 자리가 있다면 저도 이제 도전을 해볼 터지만 여튼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가 이제 좋은 학문 공동체 만나기입니다. 이것도 좀 제가 나오시는 분들 얼굴을 못 가렸는데 저랑 친한 동료분들입니다. 선배 후배들인데 사실 제가 진짜 여기 입학을 해서 정말 감사했던 게
좋은 선생님들 만난 것도 너무 감사했지만 좋은 동료들을 만난 게 참 감사했다. 그래서 이 같은 동료들끼리 이제 서로 이렇게 금전적인 에너지도 받고 또 뭐 혼날 때 혼나고 저도 혼을 좀 났거든요. 저도 첫 학기 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선배들한테 혼났던 게 그때 뒀던 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잊을 수가 없냐? 뭐 상처받아서가 아니고 너무 저한테 도움을 많이 줬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튼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역사 연구자로서 성공 평생 역사 연구를 하려면 이제 좋은 항목 공시가 필요하다. 이런 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좀 이건 약간 번외인데 공부를 삶의 일부로 대학이라고 해서 약간 이거는 좀 제 사진이고요. 이거는 이제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축구하는데 그러니까 공부면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균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부만 하다가 친구를 다 떠내보내고 혼자 남으면은 그것도 사실 정말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다 아마 이 관점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우리 삶의 다른 것들까지와의 균형을 좀 잘 맞출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말라 이런 뜻은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자 그럼 이제 제 뜻밖의 성공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방금 거는 이제 제가 바랐던 성공과 제가 뭐 바라고자 하는 성공이었는데 사실 저걸 제가 이룬 건 아니에요. 지금 저한테 지금 없는 것들이고요. 제가 저런 것들을 향해서 경주에 나가는 과정에서 저한테 생긴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뜻밖의 성공 1 사학과 대학원 유튜브에 출연하다입니다. 이 얘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유튜브 다들 보시잖아요. 다들 혹시 유튜브 뭐 프리미엄 이런 거 다 보시죠? 안 보시나? 여튼 사학과 대학원 유튜브가 있어요. 유튜브에다가 성공 간다고 사학과 유튜브를 치면은 이게 나옵니다. 이게 나오는데 제가 이 사학과 유튜브 팀이에요. 팀원입니다. 저는 팀원이고 제가 거기서 뭘 하냐? 사실 저는 거기서 촬영하고 뭐 편집하고 뭐 기획 이런 걸 하는데 근데 이제 올해 작년 2학기 초에 어떤 회의를 했는데 기획 회의를 했는데 그 전에 저 유튜브 팀 소개를 잠깐 하자면 이렇게 영상이 많아요. 콘텐츠가 아주 많습니다. 구독 조댓구알 좀 부탁드립니다. 여튼 뭐 많은데요. 제가 나온 게 이제 없네요. 여기는. 여튼 뭐 이렇게 콘텐츠가 다양합니다. 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사학과에서 생성되는 지식을 좀 대중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사학과 대학원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유튜브 팀 이렇게 저희끼리 막 답사도 가고 회의도 하고 상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영상 때 펭수 나와가지고 대학원에서 상을 줬어요. 사학과 대학원에서. 그래서 제가 저희 팀원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이 대학원 유튜브에 출연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 대학 기획안인데 이걸 회의를 했어요. 이거 누가 하면 참 좋겠다. 이거 누가 하면 좋을까? 근데 이제 사실 이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얼굴, 이름, 그 사람의 식성, 하루 패턴, 생활 습관 뭐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그 사람의 교육관계는 안 나옵니다. 참고로. 여튼 나오는데 그런 걸 노출시키는 게 사실은 뭐 이렇게 쉬운 일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누가 여러분들 하루를 다 노출시켜라 유튜브에다가 노출시켜가지고 세계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하루를 볼 수 있게 해라 하면은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촬영자를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는 당시 유튜브 팀에 막 들어온 상황이었는데 제가 사실 편집 기술이 별게 없거든요. 저는 지금도 아마 제가 편집한 영상을 보시면은 정말 수준이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그럼 내가 여기 촬영에 내가 출연자로 나와서 그래서 좀 유튜브 팀에 기여라도 좀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에서 촬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촬영하게 됐는데 촬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렇게 학교 식당 경영관에 혹시 여러분 은행골 1,000원씩 주씩 아시죠? 혹시 뭐 자주 드시나요? 그 아무튼 맛있는데 월화수가 좀 맛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먹고 있는 장면인데 제가 이거 찍을 때 생각보다 다큐멘터리 이런 거 찍는 게 엄청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면은 카메라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이 카메라가 내 앞에 있고 이 카메라 주변에 사람들이 다 불편해요. 카메라 때문에. 와 그게 근데 진짜 되게 눈치 보이더라고요. 사실 더 부담스러운 건 촬영하시는 우리 저 유튜브 팀원이었을 텐데 아무튼 되게 뭐 아무튼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아침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은 상황이고요. 은행골 식당에서 아침 식사 요새는 잘 안 먹습니다. 예전에 많이 먹었는데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점심을 이렇게 같이 먹었어요. 점심에 프라이팬 다 아시죠? 프라이팬 안 가본 사람 없죠? 여기 내 벅벅 여기 이사하기 전에 좁았잖아요. 여기 냄새도 나고 2층에서 아시죠?
아무튼 뭐 지금 옮겨가지고 좋더라고요. 여튼 이 두 군데를 갔는데 이제 누군가는 오해를 좀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저 사실 이거 벽복도 한 7,500원 하고 이거는 더 비싸잖아요. 이걸 대학원생이 돈이 왜 이렇게 뭐 얼마나 많길래 저런 데를 가나 싶은데 자 이때 간 거는 아까 보셨죠? 이거 학식 갔잖아요.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여기서 도저히 내가 촬영을 하면서 밥을 먹을 수가 없었겠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갔다. 그리고 또 이제 촬영 도와주시는 분들한테도 좀 이렇게 한턱 내고 그러려고 해서 이제 좀 왔습니다. 여튼 그래서 오해는 마시고요. 사실 저는 이 영상 찍힐 때 그게 제일 부드러워서 혹시 내가 사람들 돈이 많다고 오해하면 어떡하지? 돈이 없는데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튼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퇴근하는 장면인데 사실 제가 이날 집을 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집을 갈 수가 없고 연구실에 밤까지 늦게 남아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 촬영하시는 분이 퇴근을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 좀 자기적이지만 퇴근하는 씬을 한번 찍자. 그렇게 해서 퇴근하는 씬을 찍고 전 자리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분이 또 그걸 찍어가지고 되게 컷해가지고 이제 편집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여기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했는데 생각보다 저는 사실은 별 기대를 안 했거든요. 사실 저는 엄청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이 뭐 이렇게 막 크게 대단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의 대학원 생활을 누가 관심 가져줄까 하면서 사실은 별 기대를 안 하고 그냥 지인들한테 소소하게 나 이런 거 나왔으니까 한번 봐줘라. 그 우리 유튜브 팀 고생 많이 했다. 좀 응원하는 점 해서 좀 봐줘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조회수가 조금 높게 나오더라고요. 초반에. 그래서 이게 1만 돌파했을 때 그때 유튜브 팀에서 그 BK 팀에서 저희한테 회식을 하라고 이렇게 좀 포상도 해주시고 그래서 되게 상당히 감격스러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튼 그리고 이게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사가 이게 딱히 정해진 게 없고 제가 계속 말을 뱉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사로 입력하는 작업이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편집자분들의 노고가 엄청 있었을 것이다. 사실 저는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촬영할 때. 여튼 그렇습니다. 여튼 그래서 아무튼 이 영상을 계기로 해서 이 영상이 이제 작년 10월에 올라왔으니까 지금 이제 1년 돼가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한 6개월쯤 됐을 때, 한 5개월쯤 됐을 때 1월 달, 그러니까 그 다음 해 1월 달에 EBS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EBS에서 BK 학과 조교한테 연락이 왔고 그 조교가 이제 BK 팀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지금 EBS 자이언트 팽 TV가 지금 그 이 대학원생하고 촬영을 좀 하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좀 그때 좀 엄청 당황했어요. 어떤 생각했냐면은 내가 그런데 나가도 되는 걸까? 아니 내가 뭐라고 팽수랑 촬영을 하지? 약간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뭐 별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팽수가 별거 없다는 게 아니고 막 해보니까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었다. 이렇게 막 엄청 힘든 일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팽수와 촬영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팽TV 한 1월 달쯤에 팽TV 그 제작진이 왔었어요. 그래서 작가, 조연출, PD 한 명이 세 분이서 오셔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작가분이 그 누구야 정혜인을 닮아가지고 되게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유튜브 팀 학생들이 매우 좋아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튼 그 팽TV 사전 미팅을 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페이크 다큐 컨셉으로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한테 대학원 유머나 대학원 개그 뭐 이런 거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저의 그 경험을 빌려가지고 그 저희 대학원 개그 같은 거 저희 교수님이 했던 재밌는 말들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해줬었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아무튼 반영해가지고 막 이제 팽TV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나온 게 그래서 이 콘티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팽수 인형 받침대 뭐 이런 거 다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한테 기획안을 줬더라고요. 여튼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어느 분량으로 나오는지 팽수와 어떤 방식으로 호흡하는지를 아무도 몰랐는데 근데 뭐 진짜 하루 종일 팽수를 따라다니는 컨셉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생각보다 내가 많이 나오게 돼서 좀 부담이 됐었다 처음에는.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그쵸 아무튼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팽수와 대망의 촬영 날짜가 됐는데 이날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팽수랑은 안 먹고 팽수 제작진 아마 제 테이블 저희 옆 테이블이 아마 카메라 팀 테이블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이렇게 우르르 달려가가지고 이제 촬영을 찍었습니다. 팽수 제작진 이날 20명이 왔더라고요. 그 촬영하시는 분들 막 음향하고 카메라하고 뭐 작가들하고 뭐 촬영자 차도 뭐 엄청 큰 차도 와가지고 좀 압도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놀랐어요. 제가 그때 너무 커가지고 사이즈가. 아무튼 그래서 이날 이렇게 여기 보시면 기럽슴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기럽슴 앞에서 촬영을 하고
이제 펭수 강의 들어가는 장면에서 제가 같이 이제 나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펭수가 제가 사실 니네 처음 봤는데도 저한테 엄청 친절하게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펭수와 되게 얘기도 많이 나누고 또 펭수가 기본적으로 되게 개그 센스가 되게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펭수랑 마지막에 식사한 다음에 이렇게 기념 촬영도 하고 펭수랑 이렇게 촬영도 하고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근데 이게 근데 진짜 펭수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펭수가 어떤 탈이잖아요 이게. 근데 진짜 힘들겠더라고요. 그 탈 쓰고 계속 있는 게. 심지어 대화를 하면 이게 입에서 열이 나오잖아요. 그 침도 튀고.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펭수가 고생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이후로 펭수랑은 연락을 한 적이 없고요. 예. 예. 펭수랑은 그냥 이날 그 하루가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여튼 그래서 뜻밖의 성공이라고 하면은 이제 펭수 측에서 저한테 돈을 보내줬어요. 그 출연료. 그래서 세금 떼가지고 이제 18만 원 가량의 금액을 저한테 보내줬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랑은 절대 아닌데 그냥 좀 어필을 좀 하고자 이제 제가 조회수가 17만 회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아이돌 츠키예요. 빌리 츠키 11만 회. 그래서 17 빼기 11은 6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거 보고 살짝 좀 기분이 좋아서 하여튼 뭐 그냥 소소한 그런 행복을 그냥 뭐 보면서 근데 보니까 뭐 치킨 탓이 아니고 그냥 이 떡볶이가 이거 뭐 모르겠어요. 저도 왜 그러는지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마치기 이제 앞서서 이제 강의 내용이 대강 마무리됐는데요. 여튼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거둔 뜻밖의 성공이 그 유튜브 뭐 방송 나오고 뭐 조회수가 조금 예상외로 높게 나오고 그래서 뭐 인플루언서랑 촬영하고 뭐 여기서 뭐 이것뿐만 아니라 성공하게 된 계기를 한번 내가 그럼 왜 그 조회수가 높게 나왔을까를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아마 제 유튜브 아마 제가 나온 유튜브를 보시면은 진짜 사실 저 엄청 꾸밈없이 나왔거든요. 저 뭐 그날 면도만 좀 했지 뭐 이렇게 면도라고 하면은 여기 볼을 민 걸 말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만 왔지 진짜 뭐 계획한 게 없었어요. 그냥 진짜 뭐라고 해야 되냐 부담 없이 내가 그냥 하루 모습 보여줘야겠다 뭐 그 정도. 그리고 물론 뭐 대사를 PD랑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뭐 그때는 생각을 하고 말을 했겠지만은 진짜 뭐 꾸밈 없이 아마 그 꾸밈 없는 모습 때문에 그리고 그 꾸밈 없는 모습에서 뭔가 이렇게 시청자분들한테 공감대를 끌어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뭐 이렇게 내가 뭐 유튜브 뭐 조회수가 높다 이것도 성공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어쩌면은 나의 그 꾸밈 없는 모습 대학원생들의 그런 그 소소한 뭐랄까 순수함 열정 이런 것들을 혹시나 보여준 건 아닐까라는 마음으로 좀 그렇게 좀 되돌아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튼 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너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유익한 강의 들려주신 박영준 연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Q&A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지금까지 강연을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던 부분이 있으셨다면 지금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받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들어본 후에 현장 질문과 채팅창 질문을 번갈아 가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 질문입니다. 인문학 전공자로서 진로 선택에서 겪은 고민과 극복 과정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저 고민을 아마 안 하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절대 인문학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는 것만 좀 알아주세요. 그 인문학은 이렇게 생산성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투입해가지고 그 결과값이 나오는 그게 이제 눈에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이렇게 몸이나 혹은 실제 생활에 어떤 체험되는 영향이 좀 적은 되게 매우 그 정신 뭐랄까 좀 그러니까 안 보이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저걸 왜 하는지도 잘 공감을 못할 때도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것 때문에 이게 그 취업하고도 연결이 돼가지고 사실 인문학을 해서 취업하는 게 그렇게 또 쉽지는 또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고민을 안 하는 건 사실은 오히려 무책임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되게 당연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근데 이제 일단 인문학 전공자로서라고 하면은 물론 뭐 인문학 전공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취업이라든가 이런 게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소위 말하는 넉넉한 삶 혹은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도 그렇게 막 순탄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게. 하지만
그 조금 욕심을 버리시면은 생각보다 인간이 강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아실 수도 있다. 물론 뭐 일단은 인문학을 하면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중요하지만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없는 상황에서 혹은 그런 것들 당장 뭔가 이렇게 당장 취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저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일단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조금의 약간 그런 높은 기준들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물론 인문학을 공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오는 게 가장 중요한 정답이지만 당장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상황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원래 28살에 결혼하는 게 꿈이었고요. 저는 빨리 그 안정적인 직장 얻어가지고 빨리 이제 결혼해가지고 빨리 그 가정을 꾸려가지고 아이들이랑 롯데월드 가고 막 롯데월드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직까지. 여튼 에버랜드는 많이 갔는데 롯데월드를 안 가봐가지고 여튼 예 그런 걸 하고 싶었는데 제가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는 순간 다 내려놨습니다. 왜 못하니까 그렇게. 누가 그 석사과정 그 대학원생과 만남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쉽지 않지 않아요. 예. 물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자신이 없었어요. 예. 절대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절대 비하하는 게 아니라 되게 조건이 그렇게 막 엄청 까다롭다는 겁니다. 여튼 그래서 근데 이제 고민과 극복 과정이 정확히 구체적으로 몰라서 제가 모르겠지만 여하튼 확실한 것은 안정적인 삶 그리고 경제적인 윤택함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말 뭐랄까 그 부드러운 평탄한 삶 이런 거는 조금 좀 너무 기대하시면 좀 어렵지 않나. 인문학 전공을 선택하는 게 자체가 그거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근데 이런 내려놓는 과정은 사실은 좀 오히려 간단할 수 있습니다. 인문학이 좋으면 사실 내려놓기 쉽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인문학에 대한 애정을 한번 또 테스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답을 좀 제대로 드린 게 맞는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네, 저도 인문학 전공자로서 너무나도 공감되는 얘기였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사전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학부생인데요. 향후 취업하게 되면 중간에 휴직하고 대학원을 갈까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하는 것을 추천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지금 보니까 어쨌든 취업을 하는 게 목표. 그러니까 지금 학문 연구에 종사하려는 의도보다는 어쨌든 취업의 단계에서 대학원이 중간에 있는 그런 물론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이기도 하지만은 예. 일단 대학원에 오시는 목적이 좀 궁금할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 대학원이 약간 그 취업으로 가는 중간 과정에 있는 순수하게 그런 과정이라면은 저는 그 이제 졸업하고 나서 취업 전에 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대학원 어쨌든 학위가 있으면은 취업하실 때 그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하지만 이 대학원이 단순히 취업의 어떤 중간 선상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뭔가 학문에 대한 순수한 열정 혹은 알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이라면은 취직을 하시고 뭐 풀타임은 아니더라도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대학원에서 수학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은 이 대학원이라고 하는 과정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지가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학원에 온 거는 뭐랄까 학문 종사자로서 이제 그 수련받기 위해서 온 거, 약간 교수님께 도제식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온 건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면은 사실은 저하고는 좀 입장이 다를 테죠. 아무튼 그래서 저거는 사실은 진짜 본인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그리고 본인이 진짜 대학원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서 정확한 답은 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까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답으로 생각하시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사전 질문입니다. 석사 과정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석사 과정 일단 이것도 사실 이번 질문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석사 과정에 오신 게 혹시 이제 취업의 이제 중간쯤에 있는 목표다라고 하시면 빨리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빨리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려면은 2년 안에, 2.5년 안에, 혹은 3년 안에 논문을 다 쓴다고 생각하시고 사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선배들한테 하는 조언, 교수님께 듣는 조언이라든가 혹은 그런 것들을 잘 좀 소화해내는 능력,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작은 논문이지만 그것들을 좀 완성된 상태로 내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석사 과정만 오고 계신다면 빠르게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빠르게 나가는 게 본인한테도 그 인생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물론 석사 과정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저나 다 저의 이제 뭐 사업가 후배들 같은 거를 보면 박사 과정을 생각하고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 길로 가야겠다.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은 시간이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석사 과정 때 진짜 우리가 전문 연구자로서의 길러야 되는 역량을 시간이 상관없이 익히고 나간다라는 마인드로 석사 과정에 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사학과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사료를 읽는 능력, 사료 독해하는 능력이라든가 혹은 논문이나 저술들을 독해하고 정리하고 학습하는 능력, 그리고 거기서 자신만의 관점을 개발해가 나가는 능력인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을 석사 과정에서 하나의 논문 단위로 이렇게 응축시켜서 하나 만들어내신다면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작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사전 질문입니다. 유튜버로서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특별히 구상하시는 콘텐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유튜버가 아니라서 제가 그 답변에 어떻게 딱 답변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유튜버는 아니고 저는 그냥 잠깐 나온 나그네 같은 사람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근데 앞으로도 나올 일이 없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학과 대학원 유튜브 팀에서도 뭐 촬영할 때 종종 뭐 이렇게 저보고 나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뭐 나오겠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면은 앞으로 뭐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 건 전혀 없다. 그런 건 없고, 근데 이제 훗날, 아주 먼 훗날에 이제 뭐 제가 조금 이렇게 여력이 된다면은 그 대중들에게 조금 역사 이야기 들려주는 거 한번 내가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냥 왜냐면은 뭐 유튜브로 역사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또 그분들이 안 하는 얘기들도 많거든요. 하는 얘기들만 하는 건 또 아니지만은 또 이렇게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 좀 조사해서 안 하는 얘기들을 좀 내가 방식대로 재밌게 해볼 수 있는 건 있지 않을까? 이건 먼 훗날 얘기고, 지금은 당장은 이제 논문 쓰고 공부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서 당장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현장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박사과정 첫 학기 때 혼났다고 하셨는데 왜 혼나신 건지. 석사과정 첫 학기 때, 예. 맞죠. 첫 학기 때 뭐 진짜 그냥 표면적인 이유, 글을 진짜 못 썼어요. 제가 그때 너무 말도 안 되는 글을 가져가서 선배들한테 저 이거 다 썼습니다, 봐주세요 하고 봤는데, 선배들이 이제 이제 선배들한테 이제 사실 선배들이 막 크게 혼난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안 되나, 지적을 많이 하신 거죠. 근데 그때 사실 뭐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피드백을 받아보신 분은 있겠지만, 이게 피드백을 받는 거는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 같아요. 이게 어쨌든 나를 부정하고 이제 내 살을 깎아내는 과정 같다고나 할까? 저도 사실 되게 슬펐어요. 되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되게 망언 자체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 말 하나하나를 좀 이렇게 되새기면서 반영해 보려고 노력을 하니까 좀 되게 나름 내가 나로서는 내가 나 스스로는 아마 못했을 그런 성장을, 그런 조언을 바탕으로 좀 하게 됐다. 그때 글을 못 써서입니다. 글을 너무 불친절하게 써서, 나만 알아듣게 써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해 전혀 못하게 써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질문 있는 분 계실까요? 네, 전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하나는 이제 그 석사 때는 이제 군사사 처음 고려 초기 관련돼서 논문을 쓰셨는데, 이제 박사로는 어떤 논문을 쓰시고 싶은지 그냥 간단하게 설명 이제 질문으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회수 1만 넘으셨을 때 그 회식비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럼 10만 넘었을 때는 어떤 걸 받으셨는지. 일단 박사 논문 좀 어렵네요. 이게 지금 과정 중이어가지고 전혀 요새 수업 듣느라고 뭐 구상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저 스스로도. 일단 저는 근데 이제 군사사 계속 할 거고, 그래서 이제 당시 고려 지배층, 고려의 이제 상층부에 있던 사람들이 전쟁이라고 하는 그 국가 단위의 그 사업을 수행할 때 어떠한 그 지적이고 물리적인 자원들을 활용했는가. 그래서 이제 어떤 전략을 구사했는가, 뭐 어떤 전술을 구사했는가, 혹은 어떤 무기를 썼는가, 뭐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이게 고려시대 군사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그런 야망을 갖고 있는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1만을 넘었을 때 왜 좋겠습니까? 1만이 없었어요. 그 전까지 사학과 유튜브 팀에 1만 넘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준 건데, 10만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0만을 바라봤겠습니까? 저도 10만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얼마냐면 족하다 이런 생각했는데 자꾸 이게 2만 되고 3만 되고 이러니까 이상하네. 왜? 전 그래서 20만일 때 끝날 줄 알았어요. 사실은 20만일 때. 근데 20만일 때쯤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게 커뮤니티 사이트를 탔을 거예요. 아마 뭐 이렇게 FM 코리아 뭐 이런데 그리고 또 뭐야 다른 곳곳에 커뮤니티에 아마 떠가지고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막 그때 선배들이 커뮤니티 사이트에 떴다 이게 그래서 막 저한테 보내주고 그랬었는데 아마 그때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또 조금 더 오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1만 때만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사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1만 때는 확실히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뒤로 막 회식비를 따로 저희가 이렇게 포상을 받았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혹시 줌 채팅창으로 들어온 질문이 있을까요? 줌 채팅창에도 많은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현장 질문부터 받겠습니다. 예, 들려요. 사실 저도 상학과생이고 저도 이제 군사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그 대학원에 들어가면 그 고려 시대를 이제 전공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특정 시대만 특정 한 가지 시대만 골라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여러 시대를 좀 폭넓게 연구해도 되는 건가요? 아, 연구하고 싶은 시대가 좀 폭이 넓어가지고. 네네네. 중요한 질문 같은데 이게 근데 성공특강이어가지고 우리 사학과 상관없죠. 좋은 질문 같아서 일단은 그 시대를 보통 정해서 일단 보통 하는 거를 말씀드리면 아마 아실 테지만 시대를 딱 정해서 보통 하고 그 시대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난 신라 시대 연구하고 싶어 해도 신라를 다 하는 것보다는 신라의 하대 아세요? 그렇지 상대 중대 하대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대면은 보통 한 200년인가? 그 정도 되는 시기인데 그렇게 좁혀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시대를 딱 정해서 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막 석사 논문 같은 거는 막 3, 4년 단위 연구도 있고 그래서 이 역사 연구에서 이 시간을 좀 특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폭넓게 연구하고 싶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렇게 근데 그 작업을 석사 과정 혹은 박사 과정에서 하시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논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한 주제를 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딱 남들이 딱 봤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알아들 수 있게 말을 해야 되는데 폭이 너무 넓어져 버리면 분량도 많아지고 해야 될 얘기도 많아지고 구사해야 되는 논리와 구사해야 되는 자료들도 양도 많아져서 이게 사실은 되게 하나의 논문으로 편집되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과정에서 학위 논문을 그렇게 쓰시기는 어려울 테지만은 그런 학위 과정을 거치신 다음에 폭넓게 공부하신 내용을 본인만의 그 관점과 논리로 엮어내면은 사실 뭐 약간 페르낭 브로델 같은 사람처럼 막 대작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건 아마 학위 과정 중에는 어렵겠지만 그것들이 공부하신 내용들이 응축이 돼서 나중에 학자가 되셔가지고 그 이후에 출판이라든가 이런 걸 하시는 방식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폭넓게 연구하시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거는 비록 우리가 한 시점을 한 시대를 공부하더라도 그 시대 앞뒤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시대가 훨씬 더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아마 그 공부하시려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가신다면은 엄청난 강점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감히 제가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는 분 계실까요? 네. 혹시 줌으로 참가하신 분들 중에서도 질문이 있으시다면 줌 채팅창에 자유롭게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안 켜진 것 같아서.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역사 연구자로서의 바라는 그런 목표가 평생 역사 연구만 하는 그런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롯데월드 같은 거를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도 좋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그렇게 좋아해야 미래의 직업으로 삼을 만하다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두 번째 좀 먼저 답을 하자면 그렇게 좋아만 해야 되는가? 사실 좋아하지 않아도 잘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좋아하지 않아서 잘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잘하는 경우가 많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있기도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도 화장실 청소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많이 해가지고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꼭 좋아하는 게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좋아하면 훨씬 유리한 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질문이 제가 뭘 포기한다고 혹시 하셨는지 한 번만 더. 그냥 이어지는 질문이어서.
롯데월드 같은 걸 내려놓을 아, 정도로 큰 예. 애정을 갖고 계시는지. 참고로 롯데월드를 포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제가 원래 어디 놀러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에버랜드도 뭐 누가 끌려갔다 온 거고, 예, 군대 있을 때 뭐 티켓 나와가지고 50% 티켓 가지고 간 거라서, 예, 사실 뭐 이렇게 놀러 다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안 간 건데, 근데 이제 저도 뭐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포기하는 게 있긴 하죠. 저도 뭐 남들 그 뭐냐, 저도 뭐 이렇게 방학이나 이럴 때 되면 해외도 한번 나가보고 싶고 뭐 어디 이렇게 좋은데 가가지고 이제 뭐 좀 편하게 쉬고 싶고 하지만서도, 예, 사실 그런 거 안 하고 연구실 나와서 공부를 하는 셈이니까 포기를 하는 게 맞긴 하죠. 근데 예, 근데 그 아무래도 제가 그걸 좋아해서 아마 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저도, 예. 물론 나올 때는 괴롭긴 해요. 이게 그 다들 쉬는데 나와가지고 공부하는 게 이게 썩 유쾌한 일은 또 아니지만은 아마 그래도 그 유쾌하지 않은 것까지도 감수하고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내가 좀 좋아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대답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는 분 더 계실까요? 질문 있는 분들께서는 자유롭게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줌에 질문 올라와가지고. 네, 줌에 올라온 질문들 확인 중입니다. 혹시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 있는 분 더 계실까요? 네, 소위 연구자로서의 먹고사니즘 경제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BK 장학금과 프로젝트 인건비로만 넉넉하지 않을 것 같아서 늘 그 기로에서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 너무 그 궁금할 수밖에 없는 질문 같습니다. 일단은 그 BK 연구비가 크고요. 일단 저한테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 매우 큰 거고요. 저한테는. 그리고 이제 연구 인건비도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남동생이 지금 하는 일이 있는데 걔가 이제 온라인으로 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책상에서 앉아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업무를 봅니다. 한두 시간. 예, 그래서 한두 시간 강조드리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걸로 하면은 그래서 아마 그래서 제가 연구비 받고 그리고 인건비 조금 받고 그리고 아마 그걸로 하면 제가 토탈 한 달 지금 받고 있는 수입은 200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뭐 이걸로 사실 제가 뭐 최근에 좀 이제 좀 경조사가 그 결혼을 해가지고 좀 돈이 많이 드는 일이 생겼는데 그래서 넉넉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활은 좀 가능하다. 아예 뭐 이렇게 매일매일 컵라면 먹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니고 가끔씩 프라이팬도 가고 법복도 가고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이루 아세요? 저 하이루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데도 가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예, 좀 너무 개인 정보긴 한데 하여튼 그 정도입니다. 근데 모든 박사 과정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고 조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 좀 감안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줌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와서 대독하겠습니다. 친구가 사학과 최근 석사 졸업했고, 제가 읽겠습니다. 네. 친구가 사학과 최근 석사 졸업을 했고 학예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학예사 준비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구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 석사과정 졸업한 친구가 학예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임용시험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게 그 교원 임용고시를 말하는 건가요? 교원 임용시험과 학교사 임용시험. 네네네. 근데 일하면서 학예사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게 맞느냐 이 질문.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생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학예사 제가 그거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근데 근데 이제 간혹 보면은 그렇게 생업과 어떻게 보면 이직 준비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예. 이직 준비를 보통 생업 하시면서 많이 하시니까 그렇게 보면은 또 될 것 같으면서도 이게 학예사 직 하는 것도 사실 공부 되게 공부 범위가 넓어가지고 또 이게
몸이 버티시면은 정신이 버티시면은 되시겠지만 너무 또 힘드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뭐 사실 뭐 그렇게 안 하면 돈을 또 못 버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 일하면서 이직 준비하는 게 맞는 거냐라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직을 준비 안 해봐가지고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는 게 좀 부적절할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것들이라서 네. 제가 답을 해드리는 건 부적절할 것 같고 죄송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로 더 들어온 질문이 있을까요? 네, 현장 예. 질문 받겠습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그 대학원 진학 생각은 학부생 때부터 하신 건지 혹시 다시 학부생 때로 돌아가도 대학원 진학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대학원 진학을 했어요. 물론 3학년 때쯤에 임용 시험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4학년 때 다시 이제 했죠. 근데 제가 뭐랄까 그 약간 그 뭐 지적 허영심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예, 그래서 막 교수님들이 막 강단에서 막 이렇게 여러 개 말씀하시면은 너무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대학원 과정에 가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으로 이제 1학년 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제 4학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진학을 고려할 때는 이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죠. 예, 그때는 이제 그런 어떤 로망이 아니고 이제 현실이구나.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게 진짜 많구나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죠. 그때 그래서 4학년 1학기 때가 제가 아마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 심적으로 어떤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돌아간다면 모르겠는데요. 돌아가면 제가 이게 뭐 그때도 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아마 가지 않을까요? 다시 뭐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예. 네, 진솔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문 있는 분 계실까요? 안 계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연사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여러분 오늘 강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학기도 마무리되시고 이제 쉬실 때인데 이렇게 먼 길 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저의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사전 질문에도 답을 했고 현장 질문에 답을 했지만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무슨 답을 줄 그런 사람인가 싶어요. 그 답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뭐 저희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세미나, 토론 이런 거 대화하면서 사실은 또 이렇게 뭐 제가 답이라서 이렇게 제가 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대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도 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허심탄회하게 나눴던 생각들이 혹여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된다면 너무나 기쁘고 그게 도움이 안 된다면 그거는 여러분 탓이 아니고 제 탓이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너무 그 귀한 시간 저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